안녕하십니까. 품마을국제결혼 대표 김동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품마을 국제결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품마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품마을은 품앗이와 마을이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즉 서로 돕고 사는 마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결정하셨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내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건가? 아이를 낳을 건가? 너 안 낳아도 좋다? 그러면 누구든지만 낳아 좋습니다. 나이에 상관없고 지역에 상관없습니다. 자기 마음에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야 된다면은 국내에서 34세 미만의 여성을 만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34세 미만의 여성을 만날 수 있다면 빨리 만나세요. 왜냐하면 국제결혼이 차선책이지 최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 결혼을 할 수 있으면 빨리 하고, 만약에 아니라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70대 중반 이전에 아이를 대학교를 졸업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동합니다. 연령과 경제력입니다.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이분은 아이를 낳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제결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혼이란 한 사람의 인생에 걸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품마을은 매 순간순간마다 회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품마을은 이런 사람들을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40대가 돈만 혼자 사는 여성이 있냐고 묻습니다.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0대가 애 낳겠다고 젊은 여성 찾습니다. 70대가 자기 병수발 들어줄 여성 있냐고 묻습니다. 저희는 이런 결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품마을 국제결혼이 하는 방법이 정답이냐? 아닙니다. 표준이냐? 아닙니다. 다만 품마을은 법을 위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고 현재 파견된 우리 직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제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가 주로 하는 라오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트남, 중국,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로 둘러싸여져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라오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라오스는 1975년도에 수립됐고 라오 인민민주공화국으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수도는 비엔티엔이고 언어는 라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라오스 사람들은 대부분 태국어를 읽고 쓰고 말할 줄 압니다. 인구는 769만 명이고 이 중에 라오족이 55%, 크모족이 11%, 몽족이 8% 정도 됩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한국에 약 2,4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불교가 69% 정도 됩니다. 1인당 GDP가 라오스의 경우 1976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34,000불 조금 넘습니다. 약 한 17분의 1 정도 됩니다. 라오스 1인당 국가 GDP는
15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순수하고 낙천적이고 성격이 온순하고 자연에 순우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큰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수줍어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라오스 사람들의 특성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라오스 여성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라오스 문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오스는 결혼이 허가제 내지는 신고제입니다. 인사를 할 때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고개를 숙입니다. 자기보다 지위가 높거나 연령이 많으면 두 손을 머리 위까지 올려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이성 간에는 악수를 잘 안 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국민이라 자존심을 자극한 언행은 삼가해야 됩니다. 또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품말 국제 여론이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 후에 프로필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여성 회원들 중에서 이상형을 선택합니다. 여성 회원들은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선택했던 여성들한테 작성한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그럼 여성들이 오케이 하면은 오케이 한 여성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영상통화를 하다 보면은 첫눈에 반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여성을 선택하고 프로필 제공하고 영상통화를 하고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합니다. 작년 10월에 계약한 사람이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당사자가 오케이 하면은 약 2주 정도 문자를 하라고 한 뒤에 오케이 하면 상견례를 합니다. 그리고 양가 합의를 하고 이때에 신상 정보를 번역 공증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신상 정보는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재직증명서, 범죄경력 조회 해신서 4가지 서류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절차가 끝났으면 5박 6일 일정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나이반이라는 사람한테 혼인 신고를 하고 가족들과 친지와 지인들 해서 마켄이라는 축하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도 갔다 오고 와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하고 나면 여성은 현지에서 한국어를 교육받습니다. 한국어는 오전에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는 우리 직원이 다 불러가지고 그날 배운 것 예습 복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합격하면은 F6반이라는 국민의 배우자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입국하고 입국한 뒤에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해드리는 서비스의 모든 것입니다. 기간을 보면은 여성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출국해서 혼인신고하는 데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다음에 한국어를 배우는데 약 한 3달에서 4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합격한 뒤에 한국에 입국하는 데까지 약 한 달 걸리고
한국에 입국한 뒤 외국인 등록증 받는 데까지 약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한 달, 5달, 6달, 7달, 보통 라오스 출발한 뒤에 6달 내지 7달 정도에 신부가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계약을 하고 신상정보 발급해서 저한테 주시고 영상통화하고 라오스 여행 및 마케를 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신부 초청 비자를 신청하고 신부 입국 시에 공항에서 마중하고 외국인 등록증 받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안에서 필요한 모든 행정 처리나 절차는 행정사이면서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인 제가 모든 것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신상정보 발급받아서 저한테 주시는 일, 그리고 영상통화하는 일, 라오스 여행 한번 5박 6일 갔다 오고 마케하는 일, 신부가 입국 시에 공항에서 마중 가서 픽업하고 집으로 모셔가는 일, 이 4가지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희가 해드립니다. 프로필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상담하고 프로필을 작성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등, 그리고 가족관계, 형제, 혼인, 초혼인지 재혼인지, 출산계획, 아이를 낳을 건지 안 낳을 건지, 동거가족, 누가 있는지, 다음에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범죄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는 갑이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제가 의뢰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와 함께 약관이 첨부됩니다. 약관에는 나중에 해약이 될 때 어떻게 반환할 건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계약서와 함께 저희 사업자 등록증과 그리고 인허가 보증 보험증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성 회원을 인터넷으로 모집합니다. 에이전시라든지 마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모집하고 저희 직원이 면담해서 저희 직원이 여성 회원을 관리를 합니다. 아까 보여준 같이 이런 여성 같으면 뒤에 여성들의 프로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등학교 이상 학력의 여성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는 이렇게 사진과 프로필을 몇 분을 소개해 줍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고 영상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통화를 합니다. 통역, 실장, 그리고 여러분, 여성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통역은 반드시 2사람을 하게 하는데요. 여기 5분은 의대 영문과 나온 친구고요. 이분은 경희대학교 법대 나올 친구입니다. 이 여성을 반드시 이 통역을 2사람으로 하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다 그래도 잘났어 라고 하면 외국인은 외국인입니다. 그대로 번역합니다. 한국 사람은 그거 너 비꼰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통역은 반드시 2사람이 하도록 하고요. 이 실장은 전체적인 상황을 컨트롤합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뭐든지 물어봐도 됩니다. 다음에
두 사람 간에 오케이 하면은 문자를 한 2주 정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린 때 사진들, 그리고 지금 뭐를 먹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사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을 쌓아갑니다. 그러다 우리 둘이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상견례를 합니다. 여성의 부모님, 남자의 부모님. 그리고 두 분은 덕담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 어머니가 라오스 국립대학교 수학교과 교수고,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돌아가셨고, 이렇게 집안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남성의 신상 정보를 번역 공정에서 여성한테 제공하고, 그리고 여성의 신상 정보를 번역 공정에서 남성한테,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이 여러분들이 몇 월 며칠날 라오스에 가고 어디로 이동해서 몇 월 며칠날 마케를 하고, 그리고 비엔티나 이쪽 어디 와서 몇 월 며칠날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런 일정, 모든 일정을 컨트롤합니다. 이제 라오스를 가셨을 때 처갓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함잡이의 역할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세족식도 해주고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화촉을 밝힙니다. 우리나라는 신랑, 신부, 어머님들이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 마케는 모든 집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다 틀립니다. 지금 이것은 이게 나이반입니다. 나이반한테 한국인 이 남자와 라오스인 이 여성이 결혼한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여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참금을 공개적으로 받습니다. 뭐 몰래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 마케를 시작하고요. 예물도 교환합니다. 그리고 손님들한테 음식도 대접합니다. 이것은 오전에 학교 갔다가 오후에 저희 직원이 불러서 예습 복습하는 광경입니다. 한국어 합격하면 세증 발급을 신청을 하고요. 합격하면 발급되면 그 여성의 가족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송별회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눈물에 이별합니다. 이렇게 온 여성들한테 좀 잘해야 되죠. 다독여주고 많이 가르쳐주고. 이제 이렇게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때 공항에서 이분들을 봤을 때 참 기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국제결혼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용은 총 1,780만 원입니다. 이 내역은 여성 회원관리, 통역, 가이드, 라오 사무실 유지비 등이 439만 원, 신상정보 번역, 공정혼인신고, FC 비자 등 행정처리에 194만 원, 현지 여행 경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차량비, 그리고 신부가 한국에 올 때 드는 비행기표, 이것이 417만 원. 이 안에는 저희 직원이 통역과 함께 같이 다니는 비용, 그리고 차량 기사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신부의 한국어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수업료, 기숙사비, 식비, 용돈에서 301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때는 숟가락부터 밥그릇까지 다 사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부 용돈이나 생활비를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A, B, C, D가 있는데 A는 10만 원, B는 20만 원, C는 30만 원, D는 40만 원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40만 원 받은 D가 가장 잘 여유롭게 쓸 겁니다. 그러면 10만 원 받은 A는 왜 D는 40만 원 줬는데 내 신랑은 10만 원만 줘? 여기서부터 신랑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신부 용돈을 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면은 얼마든지 잘해줘도 좋습니다. 그건 뭐 누가 뭐래요. 그러나 여기서 단체 생활할 땐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모르게 용돈을 주면은 그거를 아는 순간 바로 퇴교 조치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케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많이 아파. 또 가족 중에 누가 많이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보통 1,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럴 때 감기 같은 건 말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현재 있는 실장한테 얘기해서 실장의 상황 파악하고 이 부분은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줘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지원해 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1,351만 원이고요. 여기에 제 수수료가 20%는 270만 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비용이 1,621만 원인데 여기에서 저희는 모든 비용이 국세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가세 10%가 들어가서 1,780만 원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각 가정마다 다 틀린 또 여러분의 경제력에 따라 다 틀린 선물비, 지참금 이런 것은 이 지참금은 현지의 그 처갓집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또 선물 같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책정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지참금이 지나치게 높다. 그럼 저희는 일정 수준에서 커트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입국했는데 그럼 거기까지냐? 아닙니다. 제가 사단법인 결혼 예민자 지원 네트워크의 이사장입니다. 여기에 대전 지부인 상림예다원이라고 있습니다. 대전시 중구에. 거기에서 한복 입는 법, 그리고 다도, 제사상 차리는 법, 그 차례상 차리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충남 아산의 가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냉이 캐고 쑥 캐고 달래 캐서 나물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겉절이에서 신랑들 먹여도 줘보고 불고기를 만들어서 남편한테 먹여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저희 품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010-3795-0114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사무실은 서울 사당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